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종덕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오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심각한 기후재난으로 고통을 겪었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은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 이행과 기후재난금 100만 원으로 농업과 농민을 살려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수확기 80kg 산지 쌀값은 10월 5일 18만 8,156원, 10월 15일 18만 4,848원, 10월 25일 18만 2,900원으로 연이은 하락 추세입니다.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 발표에도 쌀값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40만 7,800톤 수입은 그대로 두고 국내 쌀 생산량과 재배 면적 감축에 집중하면서 할 만큼 했다는 정부 대책은 공허할 뿐입니다. 정부의 조삼모사 눈가리기 대책 발표의 결과입니다. 지난 6월 2023년산 5만 톤 시장 격리는 24년 공공비축미 신곡을 빼온 조치였고 8월 발표한 5만 톤 시장 격리 또한 25년 해외 원조용 쌀 구매비를 빼온 조치였습니다. 이렇듯 정부 대책은 예산 투자 없는 돌려막기식 대책으로 일관해 쌀값에 대한 시장 불만을 가중시켰습니다. 쌀값 폭락, 생산비 폭등, 기후재난까지 삼중고의 농촌 현실은 가히 재난 상황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은 애써 논을 갈아엎지만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부에 맡겨진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은 참담할 뿐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하고 과감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늦장, 찔끔, 앵무새 대책으로는 농민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20만 원 이상 쌀값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미 기후위기는 일상화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특보 일수가 77호를 기록하고 고온이 지속되면서 농수축산물 전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배추, 무, 콩 등 노지 작물도 폭염과 폭우로 생리장애 고사로 이어졌고 병충해가 대규모 창궐했습니다. 가수인 사과, 배 경우 일소 피해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폭염으로 닭, 오리 등 가축들은 8월 한 달 만에 10만 마리 이상 폐사했고 농가뿐만 아니라 양식업도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류 폐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농민들의 탓이 아닙니다. 위기로 몰린 우리 농업인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예산에 농어민 기후재난기금 100만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합니다. 분노한 농민들이 11월 9일 서울로 향합니다. 전봉준 투쟁 발대식 및 윤석열 정권 퇴진 농민 결의대회, 11월 11일 천막농송 돌입, 11월 13일
수입 개방을 막는 촉구 지역대회, 쌀 수매 현장 투쟁, 11월 20일 전국 농민대회와 같은 11월에 쌀값과 농업을 살리는 농민들의 투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무너지면 농업 농촌은 회생이 불가능해지고 지방 소멸과 식량 위기로 국가적 재난으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농업 농촌은 우리의 생존과 미래의 문제이기에 오늘의 농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농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화하고 농정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내용이 실제로 육성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권이 국정농단, 공천 개입, 권력 노름에 빠져있는 사이 외면당한 농업 농촌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저는 농해수위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국회 천막농성 등 비상행동에 함께합니다. 더불어 농민들의 쌀값과 농산물값 안정화, 농업 살리기의 현장 투쟁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분노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못 살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끄러운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며 이젠 더 이상 안 된다는 마지막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후에 기자회견 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대통령 징계 절차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활용한 절차입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또 아주 예측 가능하게 또 여러 가지 인수위를 가동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절차가 바로 개헌입니다. 또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가 권력을 국민이 직접 해고하는 국민주권 시대의 새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능, 무책임, 무지한 대통령이 본인과 그 일가를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다면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주권의 실현입니다. 계속되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폭로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실태를 연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국회의원 총선 등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통한 공천 개입, 그리고 대우조선 총파업 대응,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 등 국정 개입까지 그동안 실질적인 대통령은 비선실세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었으며 이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행정, 사법 시스템은 속절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김건희 여사, 장모 등 본인 가족의 비리를 덮는 데에만 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온 국민의 단결된 바람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시민사회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때 큰 가르침을 주는 시민사회 원로분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수많은 비리 의혹 제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자의적인 법 집행과 시행령 통치, 민생위기, 친일 매국행위, 전쟁위기 고조, 국회 무시, 야당 탄압, 모든 방면 모든 분야에서 무지와 무책임 그리고 무능으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년 전 국정농단 국면에서의 박근혜 대통령보다 낮습니다.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인 것입니다. 탄핵의 실체는 완성되었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합니다. 또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미 온라인과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신속한 탄핵과 대통령 일가에 대한 면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원칙을 추가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 즉 국민주권 실현 원칙입니다. 현행 탄핵제도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칙 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시민혁명으로 부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기존 탄핵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니 실제 탄핵에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탄핵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는 적어도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는 대상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차마 대통령으로 부리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탄핵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해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과정부터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 재임 중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조차 없는 대통령을 탄핵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 과분하고 국민 투표로 직접 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 임기를 2년 단축하기 위한 개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 개정은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탄핵 사유에 대한 지루한 법리 논쟁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투표로 국민이 직접 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현 우법 사유로 한정된 탄핵과는 달리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직접 회수하는 방식이라 미완의 촛불혁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과정도 될 것입니다. 셋째, 시간상 탄핵보다 늦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탄핵 절차보다 더 빠르게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탄핵보다 여야 정치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탄핵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 정족수가 같습니다. 즉 여당의 기대 이탈표가 동일합니다. 민주당은 헌법 개정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국민적 불신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을 2번 당한 정당으로 기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그나마 탄핵보다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과 당의 존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번째, 최근 속속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난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는데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은 국민이 직접 이를 잡는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6째,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킨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 종료 후 신속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헌법 개정과 특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와 처벌은 얼마든지 병행 가능합니다. 7째, 헌법 개정을 통한 촛불혁명의 도약, 완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연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7공화국을 새롭게 열어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기 종식을 위한 절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 절차는 이번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면 2024년 헌법 개정은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접 해고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가 권력을 국민이 직접 해고할 수 있어야 국민주권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한 독재정권 조기 정식은 우리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개헌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독재정권의 조기 정식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명령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아낌없이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새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동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회유, 진술 조작, 또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연어 등 음식이 제공되고 연어, 술 세미나가 있었다. 이걸 폭로했었는데 그동안 저희 검독위는 이 폭로가 진실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검찰에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주요 피고인들이 수원구치소에서 수원검찰청으로 출정한 출정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옥바라지한 쌍방울 직원인 박상홍, 박상민 등 직원들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입 기록을 제출해달라. 그리고
연어 등 음식을 검찰청 주변에서 구입을 했다면 쌍방울 법인카드로 구입했을 것이니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심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출하지 않았고 2심 법원이 강력히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안보수의 출정 기록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어 세미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쌍방울 법인의 법인카드 내역이 확보가 됐습니다. 더 아울러 이제 국정감사 때 박상웅, 박상민 등 쌍방울 직원들의 검찰청 출입구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건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폭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건태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태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분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규령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개 안 되신 분 없죠? 그럼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2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조작 의혹 대상인 검찰이 뻔뻔하게도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수원지검이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공범들을 모아놓고 연어의 술파티에 허위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함께 수원지검에 출정해 조사를 받던 시각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연어식당에서 쌍방울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확인된 것입니다. 예,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쌍방울 법인카드가 지난해 5월 29일 17시 40분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땡땡연어 광교점에서 49,100원 결제됐습니다. 이날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은 동시에 수원지검에 출정했습니다. 검찰 출정 기록에 따르면 세 사람은 14시부터 21시까지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구치소로 돌아온 시간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공범 관계인 김성태, 박용철, 이화영 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인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수감 중인 재소자 신분의 피고인들이 담당 검사실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았고 검찰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정 기록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한 의심은 했지만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수원지검은 사건 조작뿐 아니라 쌍방울 임직원들이 김성태 씨가 원하는 술과 안주를 사오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록을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 기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검사실에 공범들을 모아놓고 공범 회사의 직원들을 시켜 안주를 사다가 술파티를 벌이며 왜곡시켜 만든 진술은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검찰의 수사 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이 정말로 조작을 했다면 당장 사표를 내겠다라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공언한 대로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은 물론이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과 조작 경위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예,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신임 을지로 위원장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합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올리는 쿠팡, 배민,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겠습니다. 10월 30일 날 9차 상생협의회를 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했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 11월 4일에 상생협의회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가진다고 합니다. 이제 주말이 남았는데요. 이 주말 동안에 쿠팡 배민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울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를 촉구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세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계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향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을지로 TF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의원님 경과보고 있겠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 저희 을지로위원회의 그 의원들이 쿠팡을 본사를 방문해서 쿠팡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10대 요구사항들을 요구를 했고 그 10대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당 분야의 소상공인 단체, 노동단체 등과 택배단체 등들과 만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한 달 후에 다시 그 의원단들과의 면담을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사장단 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10대 요구안 중에 하나는 먼저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 이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영세 소상인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고 과대한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쿠팡 이코노미스에 있어서는 정산 시기를 45일에서 60일까지 그 판매가 됐는데도 정산을 해주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판매자들한테는 선정산 대출을 받아가지고 5% 6%의 비싼 이자를 내면서 이제 운영하도록 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들을 이제 요청드렸습니다. 그 뒤에 TMF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쿠팡이 이렇게 시작한 시장 교란 행위가 우리 사회에 어떤 큰 피해를 입혔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택배 기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200개 중에 1개만 배달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 배달 구역을 회수하는 소위 클렌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언론에서 택배 기사들이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새벽 시간에 그 뛰어다니면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과로사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 또 택배 물류센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과 만나서 한 달 후에 이제 개선 사항들을 협의하자 그랬는데 그 사이에 쿠팡이 시간을 자꾸 늦추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국감 때 많은 또 이슈가 됐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쿠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 쿠팡의 시장 교란행위, 노동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지금 요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11월 중순쯤에는 지금 쿠팡 사장단과 국회에서 다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의 어떤 면담을 통해 가지고 쿠팡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있는 문제를 좀 바로잡고 대사회적 합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홍배 의원께서 노동 이슈에 대해서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인 박홍배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 지난해에 이어 정종철 쿠팡 풀필먼트 대표이사 그리고 홍영준 쿠팡 CLS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는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지난해도 올해도 국정감사에 연속해서 출석을 했지만 일관되게 책임을 부정하고 미봉책만 내놓았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측은 택배 분류 인력 직접 고용 그리고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 격주 주 5일제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증원이 빠진 직고용은 의미가 없고 또 야간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격주 주 5일제 역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CLS의 클렌징 일부 조항 삭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렌징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홍영준 CLS 대표는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상시 해고 제도인 클렌징 제도 유지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감사에서는 쿠팡 CFS가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과로사, 블랙리스트 그리고 은폐된 산재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더미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들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전히 쿠팡은 노동자들을 연료 삼아서 로켓 배송을 하는 살인 기업입니다.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야간 노동을 규제하는 입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넘어 노동자까지 울리는 쿠팡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쿠팡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죽음을 부르는 로켓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악덕 기업주 김범석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당 신임 소상공인위원장이신 오세희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입니다. 이제 배달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국회 플랫폼사들은 각종 상생을 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입니다. 쿠팡과 배민의 플랫폼의 시장적 지위를 남용한 자세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760만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목소리를 무시하고 상생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성실하고 상생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배민, 플랫폼, 배달앱들은 꼭 상생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조계훈 의원님부터 성명 낭독해 주시죠.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시장 지배력과 와우 멤버십 기업 활기를 통해 순식간에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후발 주자인 쿠팡의 공격적인 무료 배달은 와우 멤버십 기업 활기와 강력한 낙인 효과에 의해 가능한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9.8% 고율의 수수료 정책은 경쟁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최혜대우 요구와 함께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까지 따라가게 만들었다. 수수율이 낮은 배달업은 소상공인들이
판매 가격을 낮추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수료율이 높은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나 쿠팡은 경쟁사에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 또는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와우 배지를 박탈하여 광고 노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경쟁사의 경쟁 우대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결국 배달의 민족도 수수료율을 쿠팡과 동일한 9.8%로 인상하였고 최혜 대우와 자사 배달을 강화함으로써 무료 배달에 뛰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양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러한 쿠팡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을지로위원회 TF를 구성하고 오는 8월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하였다. 당시 쿠팡 강한승 대표이사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민생단체의 의견을 검토하고 한 달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감무소식이다. 이렇듯 쿠팡은 국회까지 무시하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쿠팡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이에 놀란 쿠팡은 슬며시 최혜 대우 요건을 완화하였다. 네,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배달의 민족도 쿠팡의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만 쿠팡이 가게 배달과 동일한 판매 가격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를 폐지한 이상 국정감사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바라면서 수수료 인하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한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네,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쿠팡의 최대 요구에 대해 공정위는 올 초 문제없다라며 쿠팡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과 배달 앱사들의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가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규제 도그마에 갇혀 팔짱만 낀 채 뒷짐만지다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배달 앱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분노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공정위는 여전히 자율규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네,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과 배달의 민족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마지막 상생협의체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한 쿠팡과 배달의 민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끈질기게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공천 지위 의혹의 진실을 국민께 직접 밝히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져 나오는 명태균 씨의 녹취 보도에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사실상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대통령 본인의 육성은 영화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수많은 축하 전화 중 하나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명태균 씨가 누구라고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둘러댄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온 힘을 다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를 권력을 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지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좌지우지했지만 사실상 권력은 김건희 여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준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얼마나 깊숙이 국정을 농단했을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국정을 어디까지 망가뜨린 것입니까?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헌정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철저한 거짓 해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헌정 유린을 숨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체적인 헌정 질서 파괴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참을 것 같습니까? 더욱이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10%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10%로 추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더욱이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10%대로 추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참모들과 검찰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국민의힘 공천을 지휘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국민께 직접 밝히십시오. 특검을 수용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다하고자 한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저항과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국민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이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에 결국 강단에 선 교수님들마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민의가 국민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할 작정입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 검찰의 면죄부 처분, 그 이면의 권력의 사유화로 연일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터져나오는 상황을 국민께서 마주해야 합니까? 초유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께서 이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 개입에 나섰고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의 막후 조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실은 궤변으로 시간 끌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국민께 책임 있는 사과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 이상 민의를 회피한다면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천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질서 수호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더 뒤집어쓰려 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뒤집어쓰려고 합니까? 공군에서 또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의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내부에서 한 공군 대령이 술자리 회식 중 관사에서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사건 직후 가해자는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유혹했다는 답변을 하도록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넘게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 외에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사건 은폐를 위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순직 이후 공군이 내놓은 숱한 성폭력 근절 대책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군의 미온적인 태도는 병역 내 성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재작년 발생했던 공군하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군의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방지하고 2차 가해를 막는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군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뒤집어쓰려 합니까? 성폭력 사건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자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피해자 보호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군내 성폭력 근절 시스템을 재점검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유성굴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오늘 NST 과학기술 국가출연령을 통과하는 NST 이사장에 김영식 전 국민의원이 임명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계 종사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성굴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국정농단에 국민의 공분이 들끓는 와중 또다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3개의 과기 출연연을 총괄하는 NST 이사장에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앉히겠다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가 R&D 시스템의 심장인 23개의 출연연을 관리, 지원, 육성하는 NST 이사장 자리를 보훈성 인사로 활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참담하고 분노만 침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설립된 NST는 보수, 진보 정권 통틀어 정치인 출신 인사를 이사장에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국가, 과학기술, R&D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 당연한 명제마저 깨트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모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이하던 행태에 대한 보답입니까? 대한민국을 김건희 왕국으로 만든 것에 대한 치하입니까? 과기 출연연의 수장 자리마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점지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에 대해 성과 하나 없이 보여주기식 쇼, 이권 카르텔이라며 폄하하고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를 맡아 R&D 나눠 먹기식, R&D 뿌려 먹기식, R&D 브로커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과학기술계를 모욕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NST 이사장으로 앉히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 현장 연구자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며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NST 이사장 임명 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 투성이입니다. 이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6월 이미 김영식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임 절차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사장을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공적 절차를 완전히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의 범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현장 연구자, 출연연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의 NST 이사장 선임을 철회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국가의 공적 절차를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밝혀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R&D 폭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식사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예, 서진 네 분.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마랑구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국민의힘 성남시 시의원 학교 폭력 논란 관련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촉구해야 한다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 성남시 의원이십니다. 참고로 민주당 대표의원이십니다. 성은경 성남시의원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박경희 성남시의원이십니다. 예, 정연아 성남시의원이십니다. 성혜련 성남시의원이십니다. 윤혜선 성남시의원이십니다. 김윤환 성남시의원이십니다. 조의원 성남시의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낙마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낙마한 것은 단순히 자녀의 학교폭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일으켰고 그리고 법을 잘 아는 부모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문제를 덮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을 덮기 위한 부모의 부정한 개입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처분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조사하기는커녕 해당 시의원에게 탈당 요구를 하는 등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덮으려고 하는 거죠.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당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 부정한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그리고 성남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 시민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성남 시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 의원님들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학폭 논란,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성혜련입니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모래 학폭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가 떠들썩합니다. 과자에 모래를 섞어 억지로 먹이고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학교 폭력을 수개월 동안 행했다는 의혹으로 초등학생이 벌인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학교 폭력입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의 모친이 안철수 국회의원 지역구 소속 국민의힘 이영경 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4달 전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으며 문제가 불거진 지 10월 17일 뒤늦은 사과문을 올리고 2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 뒤로 24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우편함을 편지 봉투를 두고 가는 등 해당 의원의 일방적인 행위가 피해 가족에게는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9일 분당구 학부모들은 서현중학교 학부모위원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경 의원 사임의 건을 학교 운영위원 규정 제14조 제6항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할 때 또는 학교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할 때를 적용하여 자격 상실로 의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서현초등학교 앞을 시작으로 28일 성남시의회 앞에 건조화환을 설치하는 등 행동으로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힘 출신 이영경 시의원이 의원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이영경 시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까지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단부터 이후 대응까지 이영경 시의원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공분을 증폭시키면서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강령 위반 사항을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영경 시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제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민주당 시의원 2명이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으나 학교폭력은 중요한 성남시정 관심사안이 아니며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유로 불허하며 사실상 사건을 축소하고 제19 감싸기에 불과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엄연히 중요한 성남시정 사안이며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시장의 책무, 제5조의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명백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의원 개인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는 것은 이덕수 시의장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일탈과 남용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바로 문자 서비스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시민의 문자 민원에 대해서 성남시는 학교폭력은 지자체 업무가 아닌 교육지원청과 경찰청 소관이라며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과 같은 견해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서 성남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정, 중원, 분당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상진 시장의 태도는 성남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신상진 시장도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이기에 성남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고발한 것과 같이 국민의힘의 도덕성 결여와 책임 회피는 성남시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며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장, 기초단체장에 더해 관련 국회의원의 책임 회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형식적인 입장문을 통해 자녀 학폭 연루 이영경 시의원에 대해 출당 명령을 통해 해당 의원이 탈당했으나 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며 당협위원장으로서 위기 모면과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이영경 시의원의 깊은 반성과 당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쳤으며 당협위원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나 행동으로 옮긴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 가해자인 이영경 시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당갑 국회의원 출신 분당을 김은혜 국회의원은 옆 지역구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면서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본인이 활동했던 지역구의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시장, 국회의원의 안일한 행태는 국민의힘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의 부도덕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도덕함과 책임 회피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학폭 논란으로 성남시의 불명예를 안긴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호와 사과 그리고 지원책 마련을 통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진상조사와 시민, 국민의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혹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임금 상승도 아닌 삭감 철회를 위해 목숨 건 노동자들을 불법 농성자로 낙인 찍지 마십시오. 어제 건설 노동자들은 고공농성 30일, 단식농성 10일 만에 삭감 없는 임금 동결로 투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0일 동안 광고탑 위에 고공농성했던 문승진, 김선정 두 노동자들은 내려오자마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응원했던 동지들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병원으로 먼저 이송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장 집행하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대응을 강력 규탄합니다. 김건희 씨를 비롯 윤석열 대통령과 어떠한 인물도 소환 조사조차 못하는 경찰이 힘없고 백없는 노동자들에겐 무자비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미 2022년에 비해 87만 원 이상 삭감된 임금입니다. 임금 상승도 아닌 현재라도 유지해달라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불법 농성자 낙인입니다. 두 동지들을 위해 국회의원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은 동지들에게 응원과 힘이 됩시다. 사회민주당은 건설 노동자들의 끝나지 않은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